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캘리포니아는 7월 11일부터 구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데 25개의 주정부에서는 이미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을 중단을 했고 몇 군데는 7월 초에 다 끝나죠. 9월 4일까지는 실업장을 주겠다고 아직 중단 선언을 하지 않은 나머지 25개 주정부에서는 구직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직을 해야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나머지 25개 주정부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일주일에 몇 군데 직업을 구해야 되는지를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구직 포맷이 어떻게 시스템이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시스템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고 약간 한두 가지가 더 업데이트 될 걸로 예상은 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구직을 했을 때 어떠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매주 3곳 이상의 구직 정보를 입력을 해야만이 수당이 나온다는 주정부가 대부분이에요.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에 구인 광고를 찾을 수가 없는 분들은 이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7월 11일 이후로는 수당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일주일에 3곳 이상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종의 구인 광고가 나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기 위한 충족 요건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시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캘리포니아는 7월 1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 이상 시간이 여유롭게 남아있지만 대부분 많은 주정부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주에서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절박하실 걸로 보여서요.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구직 활동 정보를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 활동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그 날짜를 떠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티파이를 하실 때 Did you look for work에 No라고 답을 하시는 것보다는 Yes라고 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No라고 답을 했을 때는 인터뷰 스케줄이 잡힐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maybe 스케줄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노라고 답을 하면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의 수당을 펜딩을 시킬 수 있는 얼러트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당을 순조롭게 받으시려면 반드시 yes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귤러 UI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익스텐션 받으신 분들 있죠. PUC나 페드에드로 이런 분들은 7월 11일부터는 무조건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POA 받는 자영업자분들은 구직 활동이 약간 포맷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이건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티파이 하실 때 3번 질문에 Did you look for work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UI와 PUA가 3번 질문이 약간 다르죠. UI는 심플하게 Did you look for work라고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PUA는 마지막 고용주를 컨택을 했느냐는 질문이 추가되어 있어요. 혹은 자영업자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영업을 재개하려고 노력을 했느냐는 그 질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I와 PUA가 구직 활동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포맷은 같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그 직장으로 돌아가시려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워크 서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Q&A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실업수당은 받고 계시지만 기존에 일하시는 데에 풀타임 잡이 나면은 바로 돌아가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이게 몇 주가 더 소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한 오픈 투 퍼블릭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식당도 뭐 마찬가지겠고 혹은 또 어린이 학교들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는 분명히 일을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풀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몇 주가 더 소요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기존 고용주한테 돌아가는데도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세요? 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수당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하셔야만이 수당이 순조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워크 스타트 데이시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입력하시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달, 석 달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기존에 일하시던 직장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직은 풀타임 포지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수당을 또 받고 계실 수 있죠. 그런데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지 묻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고용주가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셔야만이 수당이 순조롭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업수당의 서포트는 파트타임이 아니고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팔타임으로 일을 하시다가 팬데믹으로 실업이 되시면서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던 학생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2학기부터는 대부분의 캠퍼스들이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풀타임 학생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굳이 활동해야 되는지 묻거든요. 계속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는 동안은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를 다님으로써 풀타임 일을 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학교를 다니지만 풀타임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셔요. 이 2가지 사례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학교를 다님으로써 풀타임 직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실업수당 자격이 되지 않고 학교를 다니더라도 풀타임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실업수당을 받지 않을 분들은 굳이 활동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티파이 하실 때 3번 질문에 yes라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굳이 활동을 한 인포메이션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묻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오면은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곧 페이지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하지만 7월 11일부터 업데이트가 정확하게 될지 혹은 더 한 주 정도 더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 인포메이션을 넣어야 되는 칸이 나오면은 입력을 하시고 안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나올 때까지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그러나 7월 11일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굳이 활동을 한 기록들을 감사를 대비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EDD가 차후에 랜덤리 뽑아가지고 추가 요청 서류를 하거나 감사를 할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기록을 이메일로 남겨주시든지 혹은 프린트를 해서 메모를 해두시든지 해가지고 전부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자영업자 분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팬데믹으로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할 수 없이 비즈니스를 접으신 분들이 있어요. 60세 이상의 구독자님들이 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현실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 묻거든요.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하셔야만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질문도 의외로 많으세요. 장애 수당을 신청을 하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그래서 곧 승인이 될 것 같거나 혹은 몇 달 후에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이럴 경우에 실업수당 받고 계시는데 구직 활동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거든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하죠. 장애 수당을 받는 분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즉 실업수당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 수당이나 직장에서 몸이 다쳐서 산재보험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실업수당과 동시에 병행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수당의 기본 자격 요건은 신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풀타임 일을 바로 받아들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장애수당이나 산재보험으로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업수당은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반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업수당과 장애수당이나 월커스 컴펜세이션, 즉 산재보험을 동시에 같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장애수당, 산재보험, 실업수당은 주 정부가 모든 매니지를 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고 소셜 번호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속이고 실업수당을 받을 경우에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칫 장애수당이나 혹시 산재보험에서도요,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고서 하시면 범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만약에 신청을 하셨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바로 끊으셔야 돼요.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을 이미 중단 선언을 했고 곧 중단이 되는 주정부 25개 주 제가 여기 리스트 쭉 적었고요. 언제부터 끝나는지 날짜 적었어요.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은 중단을 하지만 위클리 베네핏 주정부에서 주는 주 수당은 중단을 한다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은 주 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정부별로 또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나머지 25개 주정부 제가 여기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 나열된 주정부를 쭉 보세요. 제가 하이라이트로 그린색으로 칠한 곳이 있어요.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그리고 워싱턴. 그 주정부는 7월부터 구직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다른 주정부에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날짜 한번 보세요. 이 지금 그린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5군데 빼고 20곳은요. 지금부터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당이 펜딩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메릴랜드 쪽이나 혹은 뉴저지 쪽에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거를 모르시고 서티파이를 구직 활동을 안 하는 걸로 하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수당이 펜딩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매주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숫자도 여기 제가 적어 놨어요. 지금 가장 수출익한 데가 콜로라도주,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5군데 이상, 오레곤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위스콘신주도 일주일에 4군데 이상을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3개나 2개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3개의 직업을 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델라웨어나 켄터키, 메인, 그리고 미시건, 미네소타, 네베다 이런 데는 일주일에 1군데 이상만 구직 활동을 하시면 돼요. 캘리포니아는 POA를 받는 분들은 구직 활동이 영업 활성화로 조금 변경이 되는데 일부 다른 주정분들은 똑같이 UI를 받는 분들처럼 구직 활동을 하되 그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숫자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UI를 받는 분들이 더 많은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걸로 대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혹시라도 오류가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 공유해 주세요. 구직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꼼꼼하게 메모를 해 두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그 날짜겠죠. 그리고 어느 회사에 어플라이를 하는지, 담당자 이름은 무엇인지, 전화번호가 어떤 건지, 어드레스, 혹은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죠. 포지션.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병원에 어시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찾아보시는 거고요. 또 method of contact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어떤 걸 하느냐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구직 활동을 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다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기본적으로 모든 주정부가 이 틀 안에서 많이 움직일 거예요. 온라인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봤을 때 컨택 네임이 없고 그냥 이메일만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름이 없이. 그런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요. HR DEP 이게 뭐냐면 휴먼 리소스 인사과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적으실 필요 없어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혹은 뉴욕, 뉴저지 뭐 이런 식으로 시리하고 스테이트만 적으셔도 돼요. 굳이 활동을 했을 때 컨택은 이메일, 전화 혹은 워크인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웹사이트에 어플리케이션을 접수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결과는 이력서를 제출했을 경우도 있고 혹은 메시지를 남겼을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하고 그게 펜딩되는 경우도 있고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부자격으로 하이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유들을 꼼꼼하게 메모하시면 되고요. 일부 주정부는 1년치를 한꺼번에 감사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구직 활동을 하면서 9월까지 실업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뭐 그래봐야 7, 8, 만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서류를 꼼꼼하게 날짜별로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추가로 감사 서류 요청할 때 바로 그걸 카피해서 제출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증빙 서류들이에요. 기존 고용주한테 다시 복직하는 날짜를 컨펌하기 위해서 컨택을 하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봅니다. 구직 활동의 기본 조건이 대부분의 주정부가 일주일에 3개 이상의 구직 정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거는 먼저 구직 활동 중에 가장 얘가 이력서를 보내는 거죠. 이메일이든 팩스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전에 일하시던 고용주한테 컨택을 해서 언제쯤 정확하게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도 하나의 구직 활동입니다. 구인 박람회 같은 데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봅니다. 팔잡에서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에 대한 동영상들을 올려요. 그러면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그걸 꼼꼼하게 적는 방법이 있고요. 아메리칸스 잡 센터에 직접 가셔가지고 팜플렛을 얻어 오시면은 언제 날짜에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브로셔 같은 거 갖고 왔다라고 그걸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EDD에서 승인된 직업훈련 학교를 다니시는 경우에도 굳이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EDD에서 그 펀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데 승인된 기간에 얼마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up to 80%까지 되는 데가 많고 100% 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한 80% 정도까지 승인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DD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수당을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플러밍 같은 거 이런 것도 기술학교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직을 원하는 그 직종이 구인 광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셜 메디어에 보면은 인포메이션 자체가 안 뜬단 말이에요. 가령 여러분들이 뭐 북키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집 근처에서 뭐 25마일 반경으로 찾았는데 no position available 이런 경우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필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거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라디오 코리아를 예를 들면은 구인 광고도 있지만은 구직 광고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업로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직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가령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옷가게 세일즈 10년, 나이 50세 남자, 이메일 주소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이메일 주소가 여러분들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고 되도록이면 EDD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을 쓰시면 충분히 소명이 되거든요. 가령 라디오 코리아, 중앙일보, 코리아 타임즈, 교차로 이런 데 여러분들이 구직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입력을 해보세요. 그걸 매주 세 군데, 네 군데를 하면은 이게 바로 구직 활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정보 시스템이 올드한 시스템들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뒤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거짓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맨 마지막에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보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해봐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채널을 하나하나 보면은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